제주도 남쪽에 두터운 장마전선의 비구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에 덮여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희미하게 구름의 소용돌이가 보이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둥번개를 발생시키는 것은 강한 상승기류가 있는 정난운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강한 한기를 가진 전리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낮에 강렬한 햇살로 데워진 대지 위에 전리저기압의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정난운이 발달하여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일 최고 기온은 전남 곡성 석곡이 31.1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5월 말인데도 이날 30도를 넘는 곳이 여러 관측 지점에서 나타났습니다. 일 최저 기온은 제주도 서귀포 진달래밭이 5.2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날 일교차가 가장 컸던 곳은 전라남도 화순 백안면으로 21.4도였습니다. 최고 기온이 28.5도, 최저 기온은 불과 7.1도였습니다. 아침은 겨울 같았고 낮은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화순 백안면은 어제도 일교차가 가장 컸습니다. 현재는 5월 29일 목요일 12시입니다. 일본 남쪽 해역에는 저기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역에 장마전선이 정체하고 있으며 장마전선 위에는 지속적으로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이 저기압은 남쪽에 습하고 따뜻한 공기를 가져와 일본에 폭우를 쏟아붓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옆으로 길게 늘어진 대상 고기압이 덮고 있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수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도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도 고기압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기압골이 됩니다. 기압골에는 수분이 모여들게 되고 강수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강수대가 나타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한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공 한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즉 고도 약 5,500m의 기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영하 19도의 차가운 한기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리저기압입니다. 전리저기압은 상공의 제트규리가 크게 요동칠 때 떨어져 나온 저기압입니다. 전리저기압은 움직임이 느려 며칠 동안 한자리에 정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이 저기압 때문에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지만 상공에는 전리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상 부근에는 따뜻하고 가벼운 난기가, 상공에는 무겁고 차가운 한기가 존재하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정난운이 형성되어 소나기가 내립니다. 정난운은 대지가 충분히 데워지는 오후에 자주 발생합니다. 정난운은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돌풍과 함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상공에 한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구름의 종류를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 세분화하면 고층운, 중층운, 하층운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구름의 바닥 높이, 즉 운저 고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운의 종류 가운데 소나기를 가져오는 구름은 불운이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층운은 고도가 약 2,000m 이하에 형성되며 중층운은 약 5,000m 전후, 고층운은 1만 m 부근의 높은 고도에 형성됩니다. 이외에도 난층운이라는 구름이 있는데 이는 장마철에 자주 나타나는 구름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를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난층운은 하늘을 넓게 덮고 있으며 하루 종일 흐리고 축축한 날씨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름의 종류가 10가지라고 했지만 앞서 언급된 것들은 9가지에 불과합니다. 빠진 마지막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정난운입니다. 정난운은 수직으로 매우 크게 발달하는 구름으로 하층부터 고층까지 높게 뻗어 있는 특이한 형태를 지닙니다. 운저고도, 즉 구름의 바닥은 1000m 내외로 낮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하층운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정난운의 꼭대기, 즉 구름의 상부는 때로는 1만 m를 넘어서 심한 경우 1만 5천 m 이상까지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이 정도 고도면 일반적인 비행기의 항로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이 솟은 경난호는 대륙권을 넘어 성층권에 가까워집니다. 성층권에서는 기온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구름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난운이 이 높이까지 도달하게 되면 더는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그 에너지를 옆으로 퍼뜨리며 구름의 상단부가 버섯 모양처럼 퍼지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Z형 상단이라고 합니다. 정난운은 구름 중에서도 가장 크고 에너지가 크며 가장 위험한 구름으로 꼽힙니다. 천둥, 번개, 돌풍, 심지어 우박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폭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이러한 정난운이 발달하고 있으며 만약 귀 주변에서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바로 인근 지역에서 정난운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둥 번개를 만들어내는 구름은 정난운 하나뿐입니다. 다른 구름은 아무리 커도 천둥이나 번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 6월 3일 화요일의 기상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며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 공휴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친 뒤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야외 활동이나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한동안 우리나라에 정체되어 있던 대상고기압이 일기도상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집고 저기압이 자유롭게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에 따르면 저기압의 중심이 남해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비는 비교적 빠르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GFS 모델과 독일 아이콘 모델의 분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측 모델에서는 저기압의 중심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강수량은 많지 않아 큰 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 아이콘 모델은 저기압 중심이 남해안 부근에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는 동남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대가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일시별 예상 강수 시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날 강수 여부는 투표율과 투표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당일의 실제 기상 변화는 조금 더 가까운 시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은 항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월 29일 오전 6시 기준의 일기도 상황입니다. 남중주에는 활발한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베트남 앞바다의 저압부가 전날부터 발생한 상태입니다. 저압부란 주변보다 기압이 낮지만 중심이 뚜렷하지 않은 열대성 저기압의 이 초기 형태, 즉 열대요란을 의미합니다. 이번 열대요란에 중심을 나타내는 X 표시가 아직 없습니다. 중심이 명확해지고 구조가 더 정돈되면 이 열대요란은 열대저기압으로 승격됩니다. 이후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퍼세크가 넘게 되면 공식적으로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2월 초 이후로 남쪽 해역에서 열대요란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발생한 현상이기에 반가움도 있었지만 이 저압부는 5월 30일 일기도에서 그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결국 장마전선에 흡수되어 소멸된 것입니다. 일기도상에서 확인된 것은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현재 남중주해의 해수온도는 약 30도 전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수온도가 이처럼 높으면 향후 태풍 발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나 태풍 제1호의 공식 발생은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부근에는 고기압 중심이 3개나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영어의 대문자 D 모양으로 연결된 형태로 이 대상고기압은 일기도에서 그 모습과 특징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런 고기압 배열은 일시적으로 안정된 날씨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가장자리에서는 기압차에 따른 불안정한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